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이프 코리아의 시향입니다. 벌써 여름 됐어요. 물에서 캠핑, 계곡 캠핑 할 수 있어서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또 캠핑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여름이 너무 좋거든요. 솔로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캠핑은 솔로 캠핑이에요. 저 혼자 그리고 쫑삼이랑 가는 캠핑이에요. 쫑삼이 뒤에 있어요. 주로 솔로 캠핑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그런 낯선 곳에서 자고 오냐, 무섭지 않느냐, 제 몸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호신용품들, 그리고 좀 나름의 팁 같은 것들도 공유하고요. 제일 먼저 솔로 캠핑의 매력을 알려드릴게요. 가족끼리 가는 거 좋아하시고 연인들끼리도 많이 다니시겠지만 꼭 혼자 가는 거를 한 번쯤은 해보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먼저 제가 솔로 캠핑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자유로워요. 스스로 목적지도 선택할 수 있고 먹을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를 신경 안 쓰고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내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타인을 신경 쓰게 돼요. 그렇다 보면 조금 피곤할 때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직 나한테만 집중해서 캠핑을 할 수 있고 이 자연 속에 나만 남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연도 세세하게 볼 수 있어서 혼자 캠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무 것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혼자 캠핑하면 뭐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집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하면 되거든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 보기, 음악 듣기 그런 소소한 것들, 집에서 했던 것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자연에서 해보면 또 되게 색달라요. 심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혼자서 텐트 치고 세팅하고 밥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요.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혼자 와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왜 이렇게 바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 매력들 때문에 솔로 캠핑을 즐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걸 누려보시고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이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캠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무서움을 안 타냐고, 겁대가리가 없다고 제 친한 친구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막 생각 없이 캠핑하고 안전 불감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걱정들을 다 극복하고서라도 또 이 자유로움을 느끼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정말 많이 경계를 해요. 솔로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3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박지를 정할 때예요. 정박지를 정할 때 노지 캠핑 할 때도 그렇고요. 캠핑장에 박지를 갈 때는 꼭 이렇게 환한 낮에 도착을 하셔야 돼요. 주위가 밝아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혼자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그 주변에서 뭐 경찰서나 슈퍼 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수상한 가옥이라든지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지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살피거든요. 굉장히 주의 깊게 그런 걸 살피고 박지를 정합니다. 캠핑 다니면서 진짜 멋진 뷰에서 자고 싶었는데 왠지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산한 기운도 있고 하지만 뷰는 너무 예뻤어요. 배경이 너무 예뻤고 자고 싶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자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또 다른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잤던 기억이 나요. 항상 주변의 요소들을 꼭 파악하시고 낮에 도착하셔야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거든요. 저녁에 도착하면 진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밤을 무섭게 보낸 기억이 있어요. 꼭 낮에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지를 정하고 나서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나 오늘 여기서 잘 거다 라고 꼭 보내주세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잖아요. 분명히 가족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걱정 안 하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품들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다양한 기능이 있는 캠핑 안전용품으로 나온 건데 예전에 보내주셔서 아직까지 계속 사용은 하고 있어요. 일산화탄소 감지 그리고 모기를 쫓는 거 사실 효과는 그렇게 막 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차라리 모기향 피우는 게 좀 확실한 느낌?
이 기능 중에 하나가 제 차가 뭔가 흔들리거나 어떤 좀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하면은 알림을 준다고 해요. 켜놓고 잔 적이 있어요. 느낌이 안 좋을 때, 되게 두려울 때 가끔 켜놓고 쓰는 제품이고요. 정말 강력한 거는 제가 이번에 구입한 전기 충격기입니다. 새 거예요. 이 제품은 서울에서 혼자 사는 제 친구가 추천을 해준 제품이에요. 먹을 거 아니야? 본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기 충격기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핸드백에도 좀 들어가는 크기고 작잖아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 나를 보호하고 싶을 때 전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전지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AAA 건전지가 들어가요. 솔로 캠핑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이런 것쯤이라도 좀 갖고 다니면서 내 몸을 보호한다 라고 하면서 좀 설득을 해보는 것도 최소한의, 저도 사실 3, 4년 동안 지금 솔로 캠핑 하다가 이제야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 그 전에는 사실 좀 겁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무섭게 생겼죠.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 스위치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프레쉬 기능이 있는 걸로 샀어요. 진짜 어두울 때 사실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후레쉬나 아니면 랜턴을 들고 가면 손이 또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이 전기 충격기에 후레쉬 기능이 있는 거예요. 후레쉬 기능을 켜고 이렇게 가면서 갑자기 뭔가 괴한이 나타났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바로 스위치를 끝까지 올려서 전기 충격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밤에 이렇게 쓰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나오면 와우. 오, 예. 전기 충격을 가하면은 잔류 전기가 남게 돼요. 그래서 손으로 바로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전기 충격기의 케이스를 사면은 그 케이스에 금속이 붙어 있어서 케이스에 바로 넣으면 이 전기가 바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케이스는 사지 않았어요. 차 바로 이제 철 같은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니면 제가 알아서 잘 잔류 전기를 없애면 될 것 같아서. 방금 소리 들으셨죠, 여러분? 이거 갑자기 또 많은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동안 제가 정말 캠핑을 잘 다녔지만 아무 일도 없었지만 또 굉장히 운이 좋아서였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도 없이 상상의 나를 펼칠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쓰는 날이 안 왔으면 합니다. 정말 안 쓰고 고이 모셔두고 싶어요. 전기 충격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아직 설치를 안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친한 지인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혼자 다니는 게 되게 걱정되신 거예요, 그분도. 제 지인과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항상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한 수칙들을 지켜서 캠핑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제품은 뭐냐면 식당에서 쓰는 무선 센서 문지기예요. 뭐냐면 여기에 건전지를 넣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띵동 띵동 소리가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산 지가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치해서 또 안전 캠핑을 즐길 거고요. 이런 제품도 또 캠핑에 아니면 캠핑카의 안전에 또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좀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공유해봤습니다. 그 다음 제가 쓰는 어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어플은 뭔가 위급 상황에서 내가 바로 메시지가 간다든지 전화하는 척을 할 수 있는 어플들도 있고요. 사이렌 소리가 귀가 터지도록 나는 그런 어플들도 있어요. 그런 호신에 관한 어플들은 한 번씩 다운받아서 내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로 캠핑을 정말 자유롭게 즐기지만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을 해봐요. 약간 시뮬레이션도 조금 해보고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예요.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정박을 하게 되는데요. 노지에서 정박하고 나서 경기를 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정박한 이 공간에 뭔가 나쁜 일이 생긴다면 어떤 루트로 들어오겠다, 어디서 사람이 들어오겠다, 이것을 조금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한 적 있었어요. 일방통행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바닷가 끝이었어요. 길의 끝에서 혼자 노지 캠핑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사람이 오거나 차가 오려면 그 길로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바닷가 길 콘크리트 바닥에 유리 조각이나 아니면 못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제 시나리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간다고 다 정리하고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딱 지나가면 바퀴에 펑크가 터지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뭔가 이상하니까 내리던지 아니면 그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못하고 뭔가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 가는 날 운전을 뭐 그냥 이렇게 막 간 게 아니라 그 도로 밑에 노면을 엄청 주시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뭐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죠. 불편하고 되게 귀찮은 일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런 게 좀 습관적으로 그냥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한번 집중해서 보자. 집중해서 그 운전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때만 지나면 뭐 또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솔로 캠핑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동안 한 3, 4년 정도 캠핑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노하우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멋진 자연을 찾아서 내가 혼자서 자유롭게 솔로 캠핑하고 있으면 그곳은 저만의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은 곳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계속 보고 있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냥 개개인의 운명은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 사고를 봐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최소한의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내 몸을 보호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캠핑 다니면서 무섭지도 않냐 좀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되게 답답해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내 나름대로의 수칙을 지키면서 잘 하고 있고 그거를 감수한다면 정말 멋진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헬렌 켈러의 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이거를 또 멋지게 번역을 해놓은 글이 있던데 안전이란 되게 미신이다. 그런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거를 한 캠핑 거의 시작할 때쯤 이 글귀를 본 것 같아요. 혹시 이 말이 굉장히 와닿으셨다면 여러분들만의 솔로 캠핑을 꼭 떠나보시길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솔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노하우가 있다면 저한테 공유해주세요. 같이 안전 캠핑 즐겼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히또를 지금 여름이라고 너무 더워서 먹었는데 지금 너무 추워요. 산속이라서 그런지 되게 추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